자, 두 번째 모형은 분류 모형입니다. 분류 모형은 이 값이 들어오면 우리가 0과 1을 우리가 카테고리칼 변수로 우리가 클래스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값을 씌워주는데 로그 값이 하나가 아니고요. y가 1일 때 로그 값과 y가 0일 때 로그 값이 별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과 이런 모형의 그 에라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라율이 두 개가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그래서 이 두 개의 모형은 하나로 결합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형이 나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 로지스틱 함수,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그 에러 값을 우리가 추출해내는 이런 모형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 그 로지스틱 모형이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오차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이렇게 1과 0일 때 별도로 우리가 값이 구해지고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모형하고 분류 모형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손실함수라 그러는데 이게 에러를 의미합니다. 에러 값은 이렇게 자승이 되고요. 여기는 1과 0의 로그 값을 반대로 놔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준다. 그 다음에 비용함수는 요거를 다 더해줘서 n분의 1로 평균 내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눠주고요. 거기에 2분의 1 씁니다. 왜냐하면 요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그냥 곱해줍니다. 그냥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자성을 안 쓰기 때문에 굳이 2분의 1로 곱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n분의 1만 요 값을 평균 값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중치 경사하강법을 쓸 때 요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요런 모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면 똑같아요, 모형이. 그래서 얘랑 가중치에 대한 미분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죠? 참 좋죠? 그죠?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제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 값을 쓰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로그 값 되게 복잡하게 되지만 그냥 요 식에다가 값을 넣으면 이렇게 첫 번째 행에 그 오차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비용 값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다 더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죠? 요 값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0과 1을 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0.634가 나오기 때문에 요 값을 보면 우리가 결국은 y가 0이라는 게 나오고요. y가 0일 때 값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y가 0일 때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 더해주게 되면 똑같습니다. 가중치 다 더해주면은 최종적으로 0.0446만큼 나오게 됩니다. 가중치는 0.1만 곱해줬습니다. 0.2가 아니고 0.1만 곱해줘서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고 처리해주니까 나오게 되겠죠. 그대로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요만큼 조정이 돼서 최종 가중치가 나오죠.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에폭 1이라고 합니다. 에폭 1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 돌려준 거예요. 우리가 경사하강법은 이런 에폭을 계속 처리해 주게 되는 거죠. 보통은 에폭을 뭐 1000번, 뭐 2000번, 3000번도 많으면은 10,000번까지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런 과정을 10,000번 돌려주고 1000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값이 내려가도록 경사하강 되도록 우리가 학습을 계속 이루어주게 되는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형이 뉴런이 하나일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면 뉴런이 하나가 아니고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신경망으로 연결된 거를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형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여러분들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또는 딥러닝 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무지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가중치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본 것처럼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가중치를 계속 줄여나가서 에러율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발견해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용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모형이 하나일 때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줬어요. 미분해서 한번 처리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신경망은 이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처리가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개가 있어서, 즉 회귀분석을 여러 번 돌려주는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이 들어가면 이 값이 다시 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가중치를 계산을 해줄 때 이 가중치와 이 가중치를 역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분류 모형만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간단하게 반지름하고 변수는 질감 두 개만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볼게요. 너무 많으면 복잡하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모형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가중치에 이렇게 위에 이런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풋 레이어 1, 요거는 히든 레이어 1, 두 번째 레이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값을 부여를 해줄게요. 자, 웨이트 값인데 이거는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 1으로 원 노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값, 요 값이 모여서 히든 레이어 1의 값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각각의 값들이 묶여져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절편이 들어가게 돼서 이 값이 우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y 해시요. 그죠? 자, 그런데 요 값을 결정을 해서 요 값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요렇게 값을 넘겨서 이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요. 이 값을 또 요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 값들을. 자, 그럴 때 요렇게 이 값을 다시 이쪽으로 환원을 해주고 이 값을 다시 또 이렇게 환원을 해서 요 값들을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웨이트 값을 우리가 조정을 해줄 때는, 가중치를 조정해 줄 때는 거꾸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역으로 간다.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전파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결과값이 나왔다고 해보고 우리가 계산되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이건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H1의 값은 0.430이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은 여기서 보면 요 값들이 들어오면고요. 그래서 요 값들을 우리가 결합함수라고 했죠. 값을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결합함수는 우리가 Z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Z 값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활성화시켜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예측 모형이 아니고 우리가 분류 모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을 한 요 값을 이용을 해서 값을 반환을 시켜줘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A1, A라는 거는 액티베이션의 의미로 A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A1의 값이 이렇게 값이 나가서 요 값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값들이 다 들어와서 마이너스 0.182 값이 들어왔지만 내보낼 때는 0.430이라는 값으로 내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이쪽으로 또 넘겨줘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이 각각의 값들을 또 다 더해주고요. 이 웨이트 값을 다 더해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최종 값은 0.48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0.481로 예측을 해주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양성으로 예측이 된 거죠.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값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실제 값은 0으로 잘 맞췄네요. 그죠? 그래서 0으로 구분하는 게 잘 맞춰졌지만 요만큼 오차가 발생을 했죠.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 에러 값을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우리가 미분을 하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역전파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아까 전에 요게 우리가 0.481이 나왔고 실제로는 0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 에라 값을 이용해서 요거를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요거일 때 가중치 업데이트 3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 또 각각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단순 모형일 때는 간단하게 우리가 미분해서 바로 처리를 해줬지만은 이 역전파 알고리즘은 좀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요. 먼저 요 부분 첫 번째 우리가 가중치를 조정을 해줄 때 합성함수의 연쇄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값은 우리가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에러 값들이 있고요. 이 에러 값을 우리가 y가 있는데 이 y 값은 a1이라고 부르고 a1은 z1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웨이트 값,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다 연결을 해서 해줘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원은 y1으로 y-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이 값을 미분해 주기 위해서는 이 값에 계산하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y-값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본 것처럼 로지스틱 함수에 의해서 이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y-값을 그냥 미분이 안 되고요. 이 함수 안에 또 함수가 있고 이 함수 안에 또 이런 함수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성함수, 즉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고 그 함수 안에 또 합성 들어가 있는 거를 합성함수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런 함수들은 연쇄규칙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미분이 안 되고요. 이 값을 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값을 하기 위해서는 얘랑 연결을 해서 얘랑 함수 해줘야 되고 또 얘랑 함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A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A1에 미분을 해줘야 되고 결국 이 A1은 결국 또 Z1에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랑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미분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연쇄법칙, 체인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분에 의해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만 알아두시고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계산까지 하게 되면 아주 수준이 높은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겠지만은 굳이 계산 안 하고 나중에 다 프로그램에서 패키지로 다 정리가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공지능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미분도 어려운데 또 미분의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또 연쇄법칙, 또 편미분 이런 개념들을 다 알아야지만 계산이 됩니다. 자, 요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한 번만 해볼게요. 어렵더라도 한번 쭉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쫓아오시고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요거를 하나씩 미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분을 해줄 때 요거를 갖고 미분을 해 볼게요. 그러면 A1에 대해서 요 값을 미분하면은 간단하게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없어지고요. 그래서 2분의 1로 곱해주는 거 없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되게 쉽네요. 그죠? 그래서 미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의외로 계산은 쉽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얘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얘를 계산해 주면 두 번째 얘는 Z1하고 A1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되는데 이 A1은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전에 로지스틱 함수에 의해서 값이 구해진다 그랬죠. Z값이 들어오면 이 Z값에 따라서 로지스틱 활성 함수로 사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로지스틱 활성 함수의 미분을 알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로지스틱 미분 함수는 자기 거에 1 마이너스 자기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z 값을 요거는 우리가 결국은 a잖아요. 그래서 이 a를 미분하면 a와 1-a를 곱해주면 자기 자신을 미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a1의 값 마이너스 a1의 값을 해주면 요거에 미분이 돼요. 의외로 또 간단하게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웨이트 값, 요거에 대한 값인데 얘는 z 값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미분해서 보시면 우리가 관련된 것만 처리해 주면 돼요. W11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삭제해도 됩니다. 없어집니다. 다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편미분은 자기가 관련된 것만 미분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상관없이 0으로 떨궈줍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미분해 주게 되면 그냥 바로 요 값만 나옵니다. 요 값만 나옵니다. W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A1 요 값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 값은 요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요렇게 떨어지고요. 제일 마지막 값은 A1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 곱해주면 요렇게 딱 나와요. 되게 미분 공식이 되게 어려운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 많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값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중치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가중치 수정은 이런 식으로 결과를 우리가 처리해서 이렇게 가중치 주고 이렇게 우리가 0.2로 주게 되면 가중치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최종 결과의 가중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2가 마이너스 0.0304로 가중치 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중치를 조정을 해줬어요. 즉 요거의 가중치가 우리가 0.002에서 마이너스 0.034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0.034로 조정이 된 거고요. 자, 이 값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조정된 값이 아니고 요 값을 그냥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요 값입니다. 요 값은 되게 복잡하죠. 그죠? 얘를 거쳐서 얘까지 가야 되니까 이만큼 연결해 준 거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냥 쭉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도 체인 룰에 의해서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요렇게 만들어지고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요 값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문제는 요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전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 값을 우리가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이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값은 미분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 전체 값하고 연결이 돼서 복잡한 모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뎁스가 계속 내려가면서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연결돼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차근차근 내려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우리가 할 때는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값들이 미분값으로 처리가 돼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값이 나오죠. 지금 요거 하나를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값입니다. 요 값은 우리가 똑같아요. 요 값을 갖고 쓰는데 여기 있는 값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은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요 값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요 값은 우리가 x1의 값이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게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요게 좀 복잡하고 어려웠지. 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풀어줄 수가 있죠.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 요 값을 우리가 0.05였으니까 계산해 주면 요만큼 우리가 처리해 주게 됩니다. 자, 우리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실제로 수학적 개념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가중치가 조정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듣고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쪽 분야로 계속 공부하고 싶거나 그 인공지능 쪽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개발 쪽으로 넘어가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봤던 이런 수학적 기본 공식들을 좀 깊게 공부해서 이런 작동 원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럼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분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전파 가중치까지 배웠는데요. 이 인공신경망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다른 거에 비해서 성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어떤 잡음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데이터에 많은 성능을 우리가 하고요. 복잡한 관계도 잘 파악이 돼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중간에 앞에 X 변수들이 있는데 이 X 변수가 제일 마지막에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얘가 중간에 히든 노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얘가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노드들이 뭘 의미하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거를 해석해 주는 수도 있겠지만은 이 노드들에 대한 해석이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인공신경망을 할 때는 이 히든 노드들에 대한 거를 해석이 안 되고 보통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복잡한 학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죠. 아까 전에 보면 히든 레이어나 이런 가중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하는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쓸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뭐 디시전 트리라든가 이런 모형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형을 실제로 이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서 이론을 잘 배우고 잘 파악을 하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